네. 신지아가 얼마 전에 챌린저 대회에 참가를 했었죠. 결과는 참담했어요. 제가 사실은 24년 주니어 월드 이후로는 피겨에서 제가 좀 손을 떼는 분위기였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이 영상 올리는 텀도 길어지고 띄엄띄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의 1년 넘게 제가 피겨를 잘 안 봤어요. 설사 보더라도 그냥 힐끗 점프 스텝만 측정하고 간다거나 아니면 그냥 힐끗 지나가듯이 보고 말았거든요. 근데 지금 간만에 신지아가 좀 안 좋았다라고는 얘기를 듣고 크랜베리 컵을 좀 살펴봤는데 개판이에요 지금. 그동안 신지아는 잘할 때조차도요, 어릴 때부터 잘못 익혀졌던 잘못된 기초공사가 잘못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나쁜 습관들을 달래가면서 뛰어야 되는 타입이에요. 굳이 표현하자면 정말 나쁜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지아에게. 그동안은 그러니까 이게 자 박빛나 팀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지연정 팀으로 갔었나요? 아니 일본으로 갔었나? 일본 갔다가 지연정 팀 왔다 갔다 하다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4 주니어 월드 이후에 몇 달 있다가 24년에 그 주니어 선발전이 있었죠. 작년 7월에. 그때 그 몇 달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뭔가 신지아가 점프 밸런스를 잃기 시작해요. 물론 작년 7월에 있었던 주니어 선발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이제 주니어 월드 이후 첫 대회였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더 나빠져요. 그 이유가. 지난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때를 가면서 더 개판이 되어 가는데 저는 그냥 성장통이라고 생각했죠. 뭔가 변화를 주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제가 피겨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번에 정말 간만에 신지아 연기를 좀 돌려봤는데 전 정말 이번에 신지아가 체형 변화가 온 줄 알았어요. 쇼트에 첫 번째 점프를 측정하면서 보니까 회전 소요 프레임이 3, 4년 전 기준으로 하면, 아니 한 2년 전을 기준으로 하면 신지아가 기준 구간 소요 프레임이 러처 플립이 한 13프레임 나오거든요. 지난 시즌에는 조금 느려져서 13에서 13.5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크랜베리컵 챌린저 대회는 쇼트에서의 첫 번째 트리플 러츠가 기준 구간 소요 프레임이 14가 나왔어요. 아, 진짜 체형 변화가 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죠. 근데 결과는 그게 아닙니다. 체형 변화와 무관하게 그냥 점프 밸런스가 망가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아는 이런 사람들하고 의견도 주고받았거든요. 거기서 제가 들었던 의견은 뭐냐면 신지아가 알게 모르게 엣지를 좀 더 손을 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뭐 공중 자세에서 약간 변화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지아 연기를 1년 넘게 제대로 정밀하게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선수들도 컨디션이 올라가고 폼이 올라와야지 정상적인 연기가 되듯이, 점프가 되듯이, 저 같은 사람도 특정 선수의 연기나 점프가 제 머릿속에 강렬하게 각인이 돼 있어야 뭔가 변화가 있을 때 딱 캐치가 돼요. 근데 제가 1년 넘게 신지아 연기를 대충대충 봤단 말이에요. 지금 그 각인돼 있던 각인이 좀 풀려버린 상태라서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제가 어떻게 보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시점에. 그러니까 제가 선수의 점프를 보는 폼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분석하는 입장에서의 폼이.
그래서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 위주로 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신지아의 전체적인 점프들이 필요 이상으로 오버파워를 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4 종합선수권에서 신지아가 우승을 하고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신지아가 맘먹고 뛰면 0.63초 이상의 채공 시간이 가능하다. 그러고 24 주니어 월드에서 쇼트에서 실제로 0.63초가 나왔었죠. 그죠? 그런데 제가 신지아가 0.63초를 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사항 0.6초만 되어도 회전축이 선다. 그러니까 회전축 주의해야 된다. 0.63초나 되면 회전축이 뒤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회전축을 주의해야 된다. 그 다음에 0.6초만 되어도 이 6시 근처까지 왔거든요. 0.63초면 여기 넘어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회전이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또 하나. 착지할 때 신지아의 경우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자, 보통의 선수가 이렇게 자, 1번이 그냥 쭉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2번은 왔다가 앞으로 뻗는 선수가 있고요. 3번은 뒤로 빼는 선수가 있어요. 이거 순서를 좀 달리 합시다. 1번은 앞으로 뻗는 선수, 2번은 그냥 내려오는 거, 3번은 뒤로 빼는 거. 신지아는 전형적인 1번 타입이거든요. 착지를 할 때. 이것이 문제가 돼요. 강한 파워의 점프를 뛸 때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짓말같이 신지아는 24 주니어 월드 때 이 제가 말했던 유의사항들을 다 지켜가면서 점프를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흡족했었거든요. 아, 참 머리 좋네. 참 똑똑하네. 갑자기 0.6초, 61초 뛰던 러츠 플립을 0.63초로 뛰게 되면 밸런스가 붕괴돼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전보다 더 강한 힘으로 점프를 뛰게 됐을 때 생길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했는데 신지아는 그걸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대처를 해서 뛰었단 말이야. 그게 24년 주니어 월드였어. 그런데 지금 최근의 모습을 보면 비정상이에요. 첫째, 점프 발사각이 다 올라갔어요. 점프의 도약력이 예전에 이랬다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갔다면 지금은 약간 더 높게 뛰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공개 영상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지는 몰라도 서로 이웃들에게만 공개했었던 비공개 영상들에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무슨 얘기 했었느냐. 과거에 윤하선이 한창 한국의 유망주로 손에 꼽히던 당시에 2020년인가? 한 그때 전후에 윤하선이 착지할 때 다리 이렇게 앞으로 뻗는 거 지금 당장은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파워가 붙기 시작하면 문제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뻗으면서 착지하는 타입이 누가 있느냐? 아니, 그래서 문제가 된 케이스가 누가 있느냐? 대표적인 케이스가 알렉산드라 투르소바예요. 알렉산드라 투르소바가 주니어 1년차 때 봅시다. 그때만 해도 커드톡, 커드 살코 뛰는데 그때는 힘이 모자라서 주니어 월드전에는 거의 실패했거든요. 그러나 트리플에선 거의 안 넘어졌죠. 왜? 트리플 플립이 한 0.5, 트리플 러츠가 0.57, 그 이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뻗어 뛰어도 회전축 자체가 약간 앞으로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회전축 자체가 앞으로 누운 상태에서 점프가 되니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번 회전축이 나오니까 앞으로 뻗어도 요런 정도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언제 문제가 됩니까? 0.6초대 중반 정도 가는 높이의 점프를 뛰기 시작하니까 이 앞으로 뻗는 동작이 다 문제가 돼요. 트리플 악셀, 쿼드러츠 등등등. 그래서 투르소바가 코스토라한테 밟혔다가 셰르바고프한테 밟혔다가 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 잘 느끼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누가 있습니까? 유영. 트리플 악셀 착지가 안정적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영도 이걸 앞으로 뻗어요. 그래서 제가 안 좋다는 얘기 했었어요. 여러 번.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가 누가 있습니까? 김민채. 김민채도 이걸 앞으로 뻗어요. 걔도 회전축이 걔도 0.6초 나오는 애거든요. 김민채가. 1번 회전축일 때는 이렇게 앞으로 뻗어도 괜찮다고요. 근데 2번 회전축이 나오는데 앞으로 뻗어? 이거 자빠지죠, 이러면.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야, 다. 신지아도 앞으로 뻗는 타입인데 파워가 있어. 그래서 이걸 달래가면서 뛰어야 돼. 그 밸런스가 24 주니어 월드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그 밸런스가 깨졌단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체형 변화 타령만 할 거예요. 그냥 병신인 거지. 그러면 점프를 볼 줄도 모르고 저 선수가 왜 저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 제가 신자에게 대해서 항상 무슨 얘기했습니까? 기초가 안 좋았다. 진짜 여러분들 귀에 피나도록 얘기했죠. 잘 보세요. 초등학교 때 신지아를 가르쳤던 코치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코치들은 신지아가 파워가 있다고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아니면 관심도 없었을까요? 그냥. 관심도 없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워낙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선수 하나하나에게 집중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지아가 파워가 괜찮다라는 걸 느꼈던 코치가 있다면 앞으로 뻗는 습관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지아가 파워가 있지만 다리를 앞으로 뻗으면서 착지하는 것이 나쁜 습관이라는 것조차 인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윤하선이 다리 앞으로 뻗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을 적에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의견을 받았는데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받은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제게 있어서 내 딸이 파워가 있어요. 만약에 자, 제 딸이 피겨를 해. 근데 내 딸이 파워가 없어. 그럼 전 피겨 접게 할 겁니다. 근데 내 딸이 피겨에 하는데 파워가 있어. 그러면 앞으로 뻗잖아요. 뒤통수 후려 갈길 거예요, 나는. 난 용납 못해요, 이런 거. 내가 모르면 몰랐지. 신지아나 알렉산드라 투로소바나 유영이나 김민채 같은 문제를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파워가 있으면 있을수록 아무리 위로만 뜬다 하더라도 수평 방향의 힘도 강해지거든요. 선수라는 게. 점프 발사각이라는 게, 자, 이렇게 뜨나 결국에는 힘이 커지면 수평 방향의 움직임도 강해지기 때문에 다리를 앞으로 내밀면서 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그러는데 신지아는 이미 이게 몸에 굳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이라도 덜 내밀게. 한 1, 2cm라도 뒤로 빼도록. 그렇게 달래가면서 뛰어야 되는 거야. 한 3, 4년 전에 박빛나 팀에 있을 때도 신지아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주니어 그랑프리 나가서 연습할 때마다 점퍼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걸 달래가면서 잡아가면서 뛰어야 되는 애야. 근데 어느 순간 한번 고삐가 풀리고 나서부터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난동을 부리고 있거든? 점프가?
자, 일단 지금 다른 거 됐고, 지금 현재 최근에 신지아가 나아졌다라고 할 만한 건 더블 악셀밖에 없어요. 최근 1년간 나아졌다라고 할 만한 건. 지금 더블 악셀 뛰는 거 보면 이제 원래 회전축이 뛸 때 요쪽으로 넘어오는 편이었잖아요. 그죠? 대비해서 아예 좀 더 눕혀서 뛰는 모습. 그리고 회전축이 그리고 또 넘어가지도 않네요. 이제는. 네, 요 정도. 그리고 작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지아 더블 악셀은 0.46초에도 괜찮다고. 밸런스가 0.46초에도 괜찮을 정도의 회전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힘을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작년에 신지아 이 더블 악셀이 0.5초를 넘어가기 시작했었어. 그것도 주니어 그랑프리 들어가가지고. 주니어 선발전 쇼트에서 0.46초가 나왔을 때 밸런스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좋아졌구나. 24 주니어 월드 때보다 더 나아졌구나.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어? 올림픽 메달 가능성까지 얘기했었죠. 여기서 잠깐 얘기하고 가자면 제가 올림픽 메달 가능성 30%라고 하는 표현은 야구에서 얘기하는 3할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야구에서 3할이라는 거는 잘하는 선수의 상징이지만 여전히 실패 확률이 높은 숫자입니다. 30% 성공이라는 건 70% 실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할 타자가 타석에 들어설 때 기대는 하지만 실패 확률이 여전히 2배 이상이야. 그런 관점에서의 30%였어요. 근데 지금 이대로면 30%가 나발이고 올림픽 출전도 못해요. 밸런스가 다 깨졌어. 어쨌든 이 더블 악셀 요거 말고는 거진 다 나빠졌어요. 자, 일단 이거 지금 살코거든요. 이 살코는 또 괜찮은 게 뭐냐면 0.49에서 0.5초예요. 지금 이거는 회전 소요 구간 프레임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요 정도면 그냥 적당하거든요. 그러고서 내려올 때도 회전이 적당하게 내려와요. 즉 신자에게 맞는 수준의 점프 높이와 파워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이것도 힘이 좀 더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럼 이거 룹을 볼까요? 이 룹이 대표적인 문제 덩어리인데 지난 시즌에도 제가 얘기했죠. 신지아 트리플 룹은 0.53초면 적당하다. 0.53초면 스위스팟에 떨어질 수 있다. 아니 스위스팟도 아니고 솔직히 여기가 스위스팟이라고 한다면 거의 여기서 놀았어요. 0.53초일 때도. 근데 지난 시즌에 뭐가 문제가 됐죠? 0.54, 0.5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꾸 날이 여기를 넘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S자 라인 그리고 날이 빠지고 몸의 상체만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럼 제 말의 의미는 뭐였어요? 지난 시즌에. 힘 빼라는 거잖아. 오버스탯이 나왔다는 거잖아. 내 말은. 지난 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때도. 근데 지금 이 점프는 몇 초가 나왔는 줄 알아요? 0.565가 나왔어. 565. 김채연이 트리플 플립을 0.56에 뛰어. 단독 트리플 룹. 이 룹은 뭡니까? 신지아의 전체 점프 설계 내에서 살살 뛰는 점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인저프는 강하게 뛰는 점프도 아니거든? 근데 0.565가 나왔다? 오버스탯이죠. 오버파워예요. 떴는데 자 지금 신지아가 착지를 하려고 착지 자세를 잡는데 이미 한참 떠 있죠. 빙판 위에. 예. 그리고 방금도 날이 6시를 넘어갔어요. 그리고 회전축도 기울었죠. 회전축 왜 기우느냐? 착지할 때 보면 지금 이 다리를 앞으로 뻗고 있죠. 앞으로. 자.
거의 일자에 가까웠던 자세에서 이 다리를 앞으로 뻗으면 어떻게 돼요? 상체가 뒤로 밀리잖아. 뒤로 가잖아. 이걸 일로 보내면 이게 여기로 간 질량만큼 이쪽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상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회전축이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이쪽 저쪽 너머로. 뭐 하자는 짓거리지? 그동안에 신지아가 잘해왔을 때는 힘 배분을 나름 잘했어요. 앞에 트리플 룹 하고 러츠 플립 2번이 총 5번의 오른쪽 다리 점프가 있다 말이죠. 그럼 이 앞에 거는 0.53. 그 다음에 러츠 플립에 4번의 러츠 플립 중에서 3번은 0.58에서 0.61 사이고 하나가 한 0.57 정도 나오는, 힘이 좀 빠졌을 때. 그 정도가 적절한 밸런스였어. 트리플 룹 따위에서 0.565가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지난 시즌에 내가 그 없는 시간에도 영상 만들어서 했던 게 채공 시간이 불필요하게 더 나오고 있다. 힘을 빼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내가 했었거든. 물론 신지아가 나 같은 방구석 블로그 말을 들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이건 분명한 건 뭐다? 오버파워예요. 오버파워. 그리고 살코에서 보여주었던 이런 모습들. 자, 여기서 들어가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13프레임 조금 안 되네. 한 12.5에서 13. 그리고 착지할 때. 이 경우는 어때요? 회전축에 문제가 딱히 없죠? 착지하고. 그리고 착지할 때도 보면 앞쪽 날에 무게가 실려서 컨트롤 되고 있다는 거. 자, 착지가 정상적으로 되면 이렇게 왔을 적에 뒷날로 안 넘어가요. 무게중심이. 자, 이거 플립인데 계속 앞으로 뻗는, 근데 이거는 뭐 옛날부터 있던 습관이긴 해. 습관이긴 한데 지금 또 하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제가 이거 과거에도 신지한테 얘기했었어. 지난 시즌에도 얘기했었어. 1, 2, 3이 어떤 상황입니까? 상체가 전체적 숙여진 정도가 다르죠. 무릎도 더 굽혀져 있죠. 1, 2, 3번으로 갈수록. 그죠? 이게 알렉산드로 트루소바가 3플립, 3러츠, 이게 4러츠야. 자, 이게 무슨 차이죠? 네. 사용하는 파워의 차이죠. 트리플 플립일 때 채공 시간이 가장 짧거든요. 그럼 상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점프 뛰는 자세가. 트리플 러츠는 힘을 조금 더 주거든요. 조금 더 눕죠. 무릎도 조금 더 굽혀주고, 쿼드러츠가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신지아가 지금 신지아가 총 러츠 플립을 총 6번을 뛰어요. 쇼트 플립 합쳐서.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뛰는 점프가 언제죠? 쇼트에서의 트리플의 첫 번째 점프죠. 그 점프가 24 주니어 월드 때 0.63 나오고 나서 지난 시즌에는 0.65까지도 나왔던 점프거든요. 그러면 그 채공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쿼드러츠에 가까워요. 트루소바의 쿼드러츠의 채공 시간에 가까워. 그런데 신지아는 어떤 자세로 뛰고 있느냐? 요 1번 자세로 뛰고 있죠. 강한 힘을 주잖아요. 선수가. 점프를 뛸 때 강한 힘을 주면 그 힘이 온전하게 위로 솟구치는 힘만 작용하지 않는다고요. 이 상체가 넘어가는 힘도 작용하게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강한 힘을 주는 점프일수록 상체를 더 숙여서 회전축이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상쇄시켜야 돼. 제가 이 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작년에 제가 엘레나 고이디난가 그 뭐 동구권에 할 때도 그랬죠. 트리플토가 0.6초 넘어가는데 상체가 너무 서가지고 회전축이 뒤로 넘어가려고 한다고. 작년에도 얘기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시마다마오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죠. 시마다마오는 트리플토를 뛰는데 적합한 자세로 쿼드토를 들어가기 때문에 쿼드토에서 회전축 문제가 자주 생긴다고 제가 얘기했죠. 다 같은 얘기라고요, 이게. 신지아는 지금 이 쿼드러츠에 가까운 수준의, 그러니까 트루소바의
쿼드러츠에 가까운 속도. 그러니까 0.61에서 0.65 사이의 점프를 뛰는데 자꾸 1번 자세로 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왼쪽 날과 오른쪽 토픽 사이의 앞뒤 간격이 좁아져요. 이거 주의하지 않으면 계속 골 아플 겁니다, 진짜. 그리고 코치들이 하는 역할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잡아주라고 있는 게 코치죠. 지금 내가 참,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답답한데. 그 다음에 이 연결 토록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연결 토롭인데, 자, 어때요? 좁죠? 앞뒤 간격이. 지금 이 점프가 문제가 뭐냐면 0.6162 정도 나오거든요. 쇼트에서, 프리에서. 이것도 오버파워죠. 거듭 말하지만 신자는 이런 식으로까지 높게 뛰어야 하는 스케이터가 아니에요. 이 프리는 5번의 오른쪽 다리 점프를 뛰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앞에 룹을 힘 조절해야 되고 적당히 이걸 이렇게 채공시간 길게 뛰면 안 되는 점프고, 이 살코 뛰듯이 이렇게 가볍게 뛰고 말아야 돼요. 룹을 가볍게 잘 뛰어서 가산점 1.4 정도 받던 애가 지난 시즌부터 이상하게 힘을 주잖아. 자꾸 힘을 많이 주고 자꾸 높게 뛰려고 하니까 회전 속도가 느려지니까 정작 나를 더 많이 비틀려고 해. 나를 많이 비틀려고 하면서 자꾸 다리가 더 앞으로 와. 착지할 때 계속 악순환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무리하게 강한 힘을 주려고 하는 점프들이 많아요. (14프레임이에요) 지금 14프레임. 예전 같았으면 이 채공 시간에 회전이 여기가 아니라 거의 지금 어디에 떨어지냐면 거의 크로스로 떨어지죠. 회전이. 이 지금 0.6162짜리가 크로스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예전에 신자였다면 저 0.6162 정도 나오면 여기 6시를 넘어가는 걸 걱정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극도로 회전 속도가 느려진 거에 어떤 이의 의견은 공중자세가 바뀌었다, 손동작이 바뀌었다라는 의견을 주기도 했는데, 그 부분까지 지금 현재 영상 화질도 구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보기가 좀 그래요. 지금은 그냥 중요한 건 지금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지금 와가지고 뭔가 이상적인 걸 찾아가기 힘들어요. 지금 와가지고 내가 작년에야 신자에게 스피드업을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건 이상이고 지금 시점은 현실을 찾아가야 되거든. 이렇게 회전 속도가 안 나오는데, 회전 속도가 괜찮고 잘 나오던 때를 찾아가야 돼요. 이건 아니야. 지금 이렇게 회전 속도가 안 나오니까 더 무리하게 높고 강하게 뛰고 하거든요. 이러면 회전 속도가 또 더 안 나와. 이 밸런스를 잡아야 돼. 지금 이 마지막 점프인데 이 점프는 0.56초 됩니다. 0.56초 돼. 예전에 신자라면 이 마지막 점프도 0.57하고 0.58 사이가 나오거든요. 마지막 점프가 갑자기 0.56초예요. 지금 앞에 점프들이 전부 예전보다 채공 시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프는 오히려 짧아졌어요. 그리고 자꾸 회전축이 이쪽으로 넘어가. 지금 점프를 뛰는데, 자, 여기서 어때요? 회전축이 이쪽으로 넘어가죠? 이쪽으로. 뭐 누군가는 그러더라고. 신지아 지금 부상 아니냐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밸런스가 다 깨져 있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회전축이 자꾸 한쪽 방향으로 기울고 있고 필요 이상으로 강하게 뛰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연결 토르의 문제를 좀 봅시다. 자, 잘 봐요. 이거 지난 시즌부터 이랬죠? 지난 시즌에도 이렇게 잘 보면 회전축이 앞으로 자꾸 눕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거 아세요? 잠깐만요. 영상 찾아서 올게요. 자, 이게 지난 시즌 주니어 선발전인데 뭐 직캠 영상을 쓸 수 없으니까 화질이 구려도 좀 이해를 하고, 제가 지난 시즌 이거 관련된 거 보면서 올림픽 메달 가능성까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점프를 어떻게 뛰었는지 봅시다. 자, 이건 이때도 이미 이 점프가 오버파워거든요. 회전축이 뒤로 넘어가고 있고 지금 잘 보면 힙이 뒤로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만 해도 일회성이라고 생각했었거든, 나는. 그냥 이 점프가 좀 일회성으로 안 좋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갔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 점프를 잘 보세요. 자, 그 다음 점프에서 연결 토르를 보면 회전축이 안 눕죠, 앞으로. 정상적인 회전축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채공 시간도 잘 나왔거든. 난 이걸 봤기 때문에 이것이 이전의 신지아 연결 토르보다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이때. 근데 그 이유가 개판이 되어 갔는데, 자, 제가 신지아 연결 토르에 대해서 얘기를 원래 영상 하나 만들려고 마음을 먹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에 원론적인 제 나름의 피겨 점프간을 얘기하고 설명하려면 한두 시간의 시간이 걸려요. 여러 선수의 점프 영상을 보고 비교해주면서 설명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자, 토점프를 뛸 때 높이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고 회전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김연아 같은 경우는 높이에 중점을 뒀어요. 그러나 높이만 만들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 최소한 점프 발사각이 김연아의 러츠가 무식하게 높이로만 가진 않아요. 무식하게. 그래서 오히려 그 시대에 김연아와 경쟁하던 다른 선수들 대비해서 김연아가 러츠 플립의 회전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러츠와 플립을 굉장히 회전에 중점을 두고 뛰는 선수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 애들 같은 경우, 뚜베리제 쪽 애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룹 스타일, 룹 변형, 룹처럼 뛰는 러츠 플립,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뭐냐면 토점프를 회전에 중점을 두고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엣지 점프화 됩니다. 엣지 점프의 성격을 띠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느냐? 공중 자세에서, 자, 예를 들어서 신지아를 보자면, 자, 점프를 뛸 때, 자, 공중에 떴죠? 뜨고 나서 이 다리가 이렇게 양쪽 발목이 만나는 지점이 공중에 뜬 다음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김연아의 경우는 이것보다도 더한데, 신지아의 경우는 이렇게 뜨면서 몸을 빨리 돌리니까 이미 항상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도 앞에 나가 있잖아요. 자, 다리를 모았을 적에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 위를 덮기 때문에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 앞에 있는 게 모으기가 편하겠죠. 그러나 김연아의 경우에는 이 자세가 되기 전에 이렇게 뜰 때에, 요때에 이 왼쪽 다리가 여기에 와 있어요. 즉 신지아보다도
훨씬 더 회전 속도를 만들기가 불편한 자세였던 거죠. 김연아의 경우는. 그러니까 좀 더 충실하게 뜨고 나서 공중 자세를 만드는 것이 김연아였다. 라고 한다면 엣지 점프에 가까운 러츠 플립이란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신지아의 경우는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 이렇게 딱 뜰 때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공중에서 만나는 거라면 러시아 애들은 여기서 이미 이 왼쪽 다리가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 자세를 위한 다리가 이미 만나 있는 경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1회전 구간에서부터 회전 속도를 끌어올려 놓는 거예요. 러시아 애들은. 즉 이러면서 이제 회전에 중점을 두면 엣지 점퍼의 성격을 띠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러츠 플립은 룹이 되는데 그럼 토룹은 여러분들 토악셀이란 말 들어봤죠? 그죠? 그것처럼 토룹에 회전에 중점을 두게 되면 살코처럼 되고 여기서 더 그거 하면 악셀화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보자면 제가 예전에 신자의 연결 토룹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했던 얘기. 자, 과거입니다. 과거의 신자 연결 토룹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3회전을 채우고 점수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는 굳이 고치라고 하지 않겠다 였어요. 내 영상 본 사람들을 기억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 증인들이니까. 고치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정 고치려고 한다면 살코 스타일의 토롭을 띄워라.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좀 보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좀 잘 될 텐데 그런 거 지금 시간이 없어 내가. 러츠 플립을 높이 중점에 맞추는 것과 회전에 중점을 맞추는 거일 때 어떤 게 되냐면 자 봐요. 자 점프를 뛸 때 자 이렇게 와. 이게 지금 러츠든 플립이든 간에 이 상태에서 선수의 몸의 무게는 왼쪽 날에 걸려 있죠. 그러면서 토픽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게중심이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가잖아요. 그죠? 즉 톱점프라는 거는 무게중심이 일반적인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선수 기준으로 왼쪽, 그러니까 러츠 플립은 왼쪽 날에서 오른쪽 토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점프예요. 토룹은 오른쪽 날에서 왼쪽 토픽으로 이동하는 점프겠죠? 반대니까. 그런데 높이에 중점을 두는 경우는 대체로 도약력이 즉각 발생해요. 도약력이. 자, 여기서 보면 토픽을 하고 즉각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그죠? 떠오르는 타이밍이 빠르기 때문에 무게 중심도 이 사이에, 그러니까 토픽을 하고 나서부터 이동하는 과정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엣지 점프에 가까운 회전에 중점을 두는 러츠 플립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무게중심이 비교적 먼저 여기서 토픽을 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도약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몸을 비행 돌리잖아요. 그동안의 무게중심이 오른쪽 토픽 쪽으로 일정 이상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떠올라요. 그것이 높이에 중점을 두는 톱점프와 회전에 중점을 둬서 엣지 점프의 성격을 띠게 되는 점프의 차이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톱점프와 엣지 점프의 차이이기도 하죠. 토룹도 마찬가지예요. 토룹은 오른쪽 날에서 왼쪽 토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김연아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도약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쯤 왔을 때 떠올라요. 그리고 몸이 수직으로 쭉 올라가죠. 그럼 이 형태에 가까운 게 누구냐? 김연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김연아와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도 김채연이라던가 윤하선이라던가 김지유라던가 이런 타입이 거기에 해당한다고요. 근데 신지아의 경우는 이것과 다르거든요. 이것과 달라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이때를 보자고요. 이건 주니어 선발전 때예요.
3, 4년 전도 아니라 불과 작년 7월이야. 불과 작년 7월. 이때 신지아 연결 토르비 어땠는지. 자, 이렇게 앞에 점프를 띄고 이 앞에 점프는 힙이 좀 뒤로 빠지면서 앞날에서 컨트롤 안 됐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 점프 어떻습니까? 네. 자, 여기서 자, 어때요? 아직 여기 무게가 실려 있죠? 오른쪽 날에. 그 다음에 토픽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신지아의 경우는 이게 무릎이 풀려 있잖아요. 풀려 있죠. 여기서 김연아라든지 윤하선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보면 이 상체가 이렇게 앞에 누워 있지 않아요. 상체가 거의 여기까지 오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이쯤에 와 있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쪽 다리 힘을 동시에 쓰면서 탁 위로 올라가는데 신자의 경우는 지금 무게중심이 아직 여기 남아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즉각적으로 도약력이 발생해. 그러니까 제가 왜 신자에게 살코 스타일로 뛰라고 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무게중심을 이쪽으로 좀 가깝게 이동시켜 놓고 그 다음에 도약력을 발휘하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건 그렇다 치고 자 지금 이때의 신자의 연결 토론은 뭐냐? 잘 봐요. 딱딱딱 하는데 뜨면서도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휙 넘어가죠. 넘어가 주니까 크게 회전축이 앞으로 안 눕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자, 여기 비교를 해봐봐. 자, 여기서 안 넘어가잖아. 이 상체가. 일로 넘어가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회전축이 앞으로 누울 수밖에 없어, 이건. 그러니까 불과 1년 동안 밸런스가 다 깨진 거야. 자기가 어떻게 점프를 뛰어왔는지 자세가 다 무너져 있는 거죠, 지금. 제 이야기가 많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꼭 맞다고 할 수도 없죠. 뭐 저야 피겨를 안 해본 방구석 블로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신지아가 뭔가 체형 변화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점프를 뛰는 방식, 자기가 어떻게 뛰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었기에 잘할 수 있었는지를 까먹었다니까. 심각한 겁니다. 심각해요. 다른 건 다 제껴두고 제가 진짜 충격받은 건 이 룹이 왜 0.565초씩이나 나오냐는 거예요. 채공 시간이. 왜 이렇게 높게 뛰냐고요. 왜 이렇게. 이거 24 주니어 월드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이거하고 다르단 말이야. 상체가 숙여져 있는 정도가. 뭐 이거면 그렇다 치고 자 어쨌든 뛰어 올랐어요. 올라서 올랐을 적에 1회전 때부터의 회전축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자 올라와가지고 내려올 때 어떻게 하느냐. 다리가 이렇게 안 뻗어 나오죠. 그죠? 착지하는 오른쪽 다리 이렇게 안 뻗어 나오잖아요. 무릎도 살짝 그거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서 살짝 뒤로 빼는 거 보이죠? 착지하는 다리. 근데 왜 지금 이걸 다 까먹었지? 이때만 해도 내가 참 얼마나 기뻤는데. 내가 주의 줬던 네가 신지아가 0.6초, 0.61초까지 뛰던 때에서 채공시간이 더 올라가면 생기는 부작용들을 멋지게 커버하면서 뛰잖아요. 지금은 다 날라갔어 그게. 자 이때의 트리플 룹은 어떻습니까? 이 트리플 룹. 이거 쇼트구나. 잠깐만. 프리를 한번 가봅시다. 이때 트리플 룹을 봅시다. 자 가볍게 뛰는 점프죠. 가볍게. 예. 가볍게. 왜 저렇게 강하게 뛰는 거지?
보이죠? 다리 앞으로 뻗고 있는 거. 이거 예전에 이것 때문에 더블 악셀도 얼마나 애를 먹었어. 예. 뒤로 못 빼줘, 다리를. 지금. 어? 자, 이런 식으로 점프가 안 되기 시작하니까 본인은 계속 더 세게 뛰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 악순환이에요. 그러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망해가지고 끝장나는 스케이터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파워 분배부터 다시 해야 돼요. 지금. 너무 높게 뛰려고 하고 있어. 신지야, 네가 정말 강하게 뛰어야 할 점프는 쇼트에서 한 번이면 돼. 쇼트에서 한 번. 그 외의 점프는 0.6초 근처거나 그 이하에서 뛰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파워 밸런스가 맞아. 파워 분배가 프리를 가면서 클린으로 갈 수 있는 힘 조절이 된다고. 아, 엣지 좀 신경 쓰는 것 같긴 하네. 근데 나쁜 습관이에요. 이거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좀 얘기 좀 하고 갈게요. 현재 시점에 대한민국의 여자 싱글 에이스가 누굽니까? 김채연이죠. 왜? 디펜딩 한국 챔피언이에요. 랭킹전과 종합선수권을 모두 우승했습니다. 김채연이. 그죠? 물론 김채연도 뭔가가 뭐 안 좋아져가지고 이번 시즌 챌린저 대회나 시니어 그랑프리 나오자마자 뭐 안 좋을 수도 있어.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 현재 시점에서 에이스는 김채연입니다. 그죠? 왜? 종합선수권 우승자니까. 4대륙도 우승했고 뭐 월드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지만 그런 김채연보다도 저는 신지아의 재능을 더 높게 평가해요. 왜냐? 자, 신지아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순수한 근력 파워가 대한민국에서 현재 시점에선 가장 좋아요. 여자 싱글에서. 자, 그 다음 일정 수준 이상의 체형,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기력, 표현력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 다른 선수들 보면 뭔가 한두 가지씩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지아 정도의 파워만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다른 선수들은요, 뭔가 뻣뻣하기 짝이 없거나 예술성이 떨어져요. 보통의 경우. 그런데 신지아는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연아 이후에 최고의 재능이라고 봐요. 신지아가.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 기초가 잘못 잡혔다는 거야. 기초가. 착지할 때 계속 이거 앞으로 뻗는 습관이 왜 생겼는지야 나 모르지. 초등학교 때 이걸 안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고생하는 거고 계속 달래가면서 뛰어야 돼. 냄비에 물을 끓이는데 넘칠 듯 말 듯 조절하면서 끓여야 된다고요. 물을. 비유를 하자면. 지금 그런 밸런스 다 깨졌어요. 전부 다. 아, 그리고 저는 여전히 뭐 굳이 이제 신지아가 아니더라도 김치현을 통해서라도 이제 올림픽 메달 가능성이 30%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30%라는 말에는 저의 비겁함이 있어요. 왜? 나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거든. 왜? 못 따라 확률이 70%야. 따면 좋고 아닌 그만이야. 내 입장에서. 우리 한국 선수가 메달 딸 거니까 지켜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30%는 못 딸 확률이 70%야. 그런데도 내가 그때 작년에 얘기했던 건 그 누구도 신지아나 김채연이나 그 누구도 한국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을 거란 금메달 말고 그냥 메달을 딸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조차 안 되고 있어서 꺼냈던 얘기였어요. 김연아였다면 밴쿠버 올림픽 때였다면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김연아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가능성
70%였죠. 30%가 아니라. 자, 그러면 얘기해볼까? 시마다마오가 26년 올림픽을 나올 수 있다면 내가 몇 프로를 줄 것 같아요? 시마다마오가 갑작스러운 부진이 아닌 이상에는 26년 올림픽에 출전이 가능하다. 러시아에는 못 나오는데 시마다마오가 메달을 딸 가능성은 거의 80%죠. 금메달 가능성도 한 50% 봅니다. 왜냐? 시마다마오는 타고난 재능에 기초까지 좋아요. 그래서 시마다마오를 볼 때마다 신지아의 어떤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막 열불이 나, 나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 딸이 파워가 있어. 아니, 내 딸이 파워가 없으면 피겨 안 시키는 거고, 파워가 있는데 앞으로 뻗고 있다 뒤통수 후려 갈긴다니까? 나는? 용납이 안 돼요, 이거는. 파워가 있는 선수가 착지하는 다리를 앞으로 뻗는 건 대단히 안 좋은 습관이야.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내 유튜브 채널에 착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세요. 제가 2년 전에 건민솔 걔 왜 주니어 그랑프리 때 풀림 넘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모두 한 가지 논리와 한 가지 관점, 한 가지 이론에 따라서 설명이 다 돼요. 이 선수들의 이 문제가. 왜 24년 주니어 월드 때는 조금이라도 뒤로 빼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다시 앞으로 뻗잖아. 계속. 그러니까 무리하게 강하게 하고 있고 점프 발사각은 올라가고. 원래 1번이었던 게 자꾸 2번의 발사각으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지금 신지아가. 똑같은 힘을 줘도 발사각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회전축이 서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벡터가 수평 방향의 벡터와 수직 방향의 벡터의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사각을 무리하게 올리게 되면 점점 더 회전축도 문제가 되고 회전 속도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조정을 하면 24 주니어 월드 때보다 더 나은 신지아는 못 봐도 24 주니어 월드 수준의 신지아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좀 코치들이 좀 알아서 좀 잘 좀 다독여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얘기는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한 거예요. 왜 이 자세가 안 좋은지. 저는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고 24 주니어 월드 쇼트에서 신지아가 이걸 조금이라도 뒤로 빼주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신지아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뭔가 세세하게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좀 가슴이 아프고 참담합니다. 지금.